결론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들어가면 2년 뒤 목표 주가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최근에 팔란티어가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멤버십 회원분께서 팔란티어가 지금 빠졌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을지 이런 질문 주셔가지고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최근 주가가 하락한 팔란티어, 두 번째가 적정 주가로 다시 내려온 리비안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한번 다뤄볼까요? 라는 설문을 다뤘는데 팔란티어가 좀 근소하게 앞서서 팔란티어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와 2년 뒤에 목표 주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글은 제가 이제 MGB 파이오니어 클럽이라는 멤버십에 제가 이제 컬럼으로 쓴 건데, 제가 MGB 파이오니어 클럽이라는 멤버십을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위해서 서로 이제 의지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 목표를 함께 달성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서 2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는 좀 얘기하기 힘든 솔직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그 종목에 대해서 비추하지 않았냐, 추천하지 않지 않았냐, 매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와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좋게 보더라도 안 좋은 부분은 안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더 솔직한 소통의 창구로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장문의 컬럼을 쓰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향해서 함께 합류하실 분들 아주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요, S&P 500에 편입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15불에서 한 20불까지 굉장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한번 빠졌어요. 얼마나 빠졌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만 한 7%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에 이제 들어가면 좋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거고,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미주부님, 팔란티어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 떨어져 있는데 추매 타이밍인지 아니면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건지 갈피를 못 잡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제가 장문의 컬럼을 작성했습니다. 자, 일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이 유망한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면 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 고민거리인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갈 건지를 생각하기 전에 언제 매도할 것이고 목표 주가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한 30-40% 정도 오르면 팔려고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뭐 30-40% 수익 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또 한 번은 30-40% 손실이 나면서 또 잃고, 그러니까 한 번 벌고 한 번 잃고 한 번 벌고 한 번 잃고, 이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계좌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영차 하면서 계속 그냥 존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망한 기업들은 다 아세요. 대부분. 그런데 그 종목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 그리고 내가 사는 가격이 싼 가격이냐 비싼 가격이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거든요.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0불까지 상승했다가 한 45불까지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랬다가 주가가 급락하면서 7불까지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2021년 11월에 유튜브로도 올렸었는데 팔란티어 주가가 그 당시에 45불을 찍고 21불일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만든 이 적정 주가 템플릿의 적정 주가 범위가 한 6불에서 10불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물론 이제 팔란티어가 영업이 흑자를 전환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매출 성장성 지표로 알아본 케이스였는데, 이때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45불까지 찍던 주가가 이렇게 20불 위에서 횡보하던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설마 이 6불에서 10불대 가격까지 떨어질까 하고 저도 20불 쪽에서 이제 다시 또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역시 이 템플릿만으로 현실 주가를 반영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7불까지 하락했고 7불 근처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주가가
현재 가격까지 상승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템플릿을 한 3년 정도 사용하면서 많은 종목들을 정말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새로운 종목에 뭐 투자하거나 그럴 때 저점을 잡는 용도로 저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로 제가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팔란티어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S&P 500 지수에 편입될 조건을 모두 다 갖췄다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딱 전환되는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체크해야 돼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또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 터닝 포인트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더 있는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주가가 많이 폭등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손익계산서는 테슬라 손익계산서인데 테슬라도 2019년 12월에 흑자를 최초로 달성하고 주가가 점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23년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7불대에서 계속 행보하다가 흑자 전환하고 바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멤버십 회원분께서 질문 주신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 추매 타이밍인지 아니면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아보는 방법은 항상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투자 루틴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같은 방법으로 항상 저는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 리뷰, 두 번째로 기본 지표들을 분석합니다. 수익성, 성장성, 재무제표 1차 분석을 해서 여기서 통과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불합격이면 여기 더 이상 안 봅니다. 제 방법이니까. 여기를 통과했으면 좀 더 이제 알아보는 거죠. 최신 뉴스도 보고 뭐 호재 악재가 있는지도 보고 내부자 거래, 매도가 있는지, 내부자가 매도하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이 투자 다이어리에 항목을 채우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적정 주가 체크, 투자 금액, 투자 기간, 목표 주가까지 설정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건데 이 정도까지 보고 투자를 하면 적어도 큰 실수는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업 리뷰야 워낙 제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냥 짧게 넘어갈게요. 제가 예전에 한 거의 3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021년 2월 23일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조금 썸네일이나 이런 건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에요. 처음부터 8분까지가 팔란티어의 기업 분석,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8분 이후부터는 팔란티어의 기업 가치가 동종 업계들 대비 왜 이렇게 비싼지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때는 제가 보니까 제가 적정 주가 템플릿을 만들기 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감회도 새로웠고. 자, 어쨌든 짧게 한번 보면은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이제 주요 제품이 두 개가 있어요. 팔란티어 고담, 팔란티어 파운드리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당연히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 제품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수익 모델은 대부분 좀 장기적인 수익이 많죠. 정부기관이나 이런 B2B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부랑 많이 계약을 하는 편이고, 물론 이제 민간 부분도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부분의 계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지표들도 한번 볼 텐데, 저는 이제 팔란티어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무적인 부분은 이제 통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수익성 지표에서는 이 매출 이익률을 많이 보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최근에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하면서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은 7.16%인데 이 영업이익률 7.16%가 팔란티어가 낼 수 있는 영업이익률 최대치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이제 막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분명히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영업이익률과 매출이익률만으로도 섹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섹터 중간값이 한 50% 정도 되죠. 팔란티어는 훨씬 좋고, 여기 넷인컴은 순이익인데 순이익도 섹터 중간값은 1.7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팔란티어의 순이익이 이 정도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떤지도 한번 볼게요. 일단 팔란티어는 2023년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EPS 성장률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300%가 넘는데 지금 현재 이 2023년 EPS, 예상 EPS 기준으로 보면 팔란티어의 이 P 레이시오는 80배 정도가 됩니다. 이런 수치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2023년 EPS 성장률이 312%가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이 적정 주가 템플릿에 넣으면 주가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이 평균 성장률을 몇 %로 봐줄 것인지를 이제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매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한 20% 내외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2023년 예상 매출 대비 PSR이 19.4배입니다. 확실히 팔란티어는 비싼 기업은 맞죠. 자, 그래서 이 성장률 값도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2단계는 통과했으니까 이제 스텝 3로 보겠습니다. 최신 뉴스 확인, 호재 악재 여부가 있는지. 자, 이거는 제가 뭐 워낙 자주 이제 검색해봐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뭐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챗GPT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뭐 특별하게 악재 같은 건 없었고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피터 틸이 최근에 주식 매각을 했어요. 꽤 많은 양을 매각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4단계죠. 내부자 거래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피터 틸의 주식 매도 말고는 다른 특별한 악재는 없었고 최근에 이제 영국 이 국립보건서비스 NHS랑 한 4억 1,300만 불 정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좀 호재가 있었고 또 S&P 500 편입 기대감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최근의 악재라고 하면은 이 내부자 주식 매도인데 이제 이 4단계가 내부자 거래 확인이니까 4단계로 넘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3개월 정도 내부자 거래량을 봤는데 크게 막 금액이 큰 건 없었어요. 이게 1,000단위니까 뭐 한 8만 불, 뭐 10만 불, 30만 불, 예, 뭐 충분히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피터 틸이 4,800만 불을 매도한 게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한 11월 20일인가 그때 이제 매도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일단 제가 왜 매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뚜렷한 매도 이유는 찾지 못했어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기사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나와 있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등 뭐 자산의 다각화를 위해서 매도할 수도 있다. 뭐 이게 꼭 나쁜 징조는 아니다. 뭔가 좀 좋게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이 부분이 좀 걸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5단계로. 자, 투자 다이어리 항목 채워보기, 적정 주가, 투자 기간, 목표 주가 설정. 자,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투자 다이어리는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지난주에 라이브로 한번 설명드렸죠. 활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 이유를 적어보시라고 하고 여기에 적정주가 템플릿이 내장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얘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이렇게 총점을 한번 내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총점은 참고로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87점이 나왔는데 제 기준으로 87점이면 높은 편입니다. 팔란티어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은 제가 우리 회원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리 회원분들에게 링크를 공유해드렸으니까 한번 직접 보시고 여러분이 또 값을 바꿔보셔도 돼요. 여기 값을. 자, 그래서 이 다이어리에 점수를 매겨보고 투자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적정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본 이 종합적인 이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제작하는 11월 23일 기준 팔란티어 주가가 19.69불이었어요. 자, 일단 결론부터 내볼게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야나 이 AI 기술에서 경쟁자 대비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P 500 편입 기대감까지 있는 상태죠. 굉장히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3년 EPS 성장률이 전년 대비 312%인데 이 템플릿에서는 50%만 적용한 거예요. 50%만 적용해서 EPS 평균 성장률을 30%를 맞춰준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2023년 실적 호재는 지금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걸로 판단했고 2023년 성장률, 지금 현재 2023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11월 24일이니까 2023년 성장률은 이 300%가 넘는 값을 다 적용하는 거는 지금 현실과는 안 맞는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24년과 2025년 예상 EPS를 메모를 해놨고 그에 따른 성장률이 19%, 22%입니다. 평균적으로 20%의 성장이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2023년에 굉장히 높게 성장한 걸 어느 정도,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 50%만 적용했을 때 여기에 EPS 성장률이 30%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적정 주가가 18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성장률 값을 바꿔보시면 여기 적정 주가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팔란티어의 체크리스트 점수는 87점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피터 틸 내부자 매도로 이 4,800만 불이면은 거의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도했어요. 어떤 이유로 매도를 했을지, 이게 뭐 세금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한 10% 정도 목표가를 낮췄어요. 적정 주가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들어가면 2년 뒤 목표 주가는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투자 기간을 2년으로 잡은 거죠. 2년으로 잡고 목표 주가는 2025년 예상 EPS에 지금 이 적정 주가 템플릿에서 나온 이 성장성 지수 30% 정도 성장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60 정도를 적용해주면 목표 주가가 한 22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6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2년 동안의 수익률이 37.5%가 나오고, 만약에 현재 수준인 67배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준다면 목표 주가가 24불이어서 2년 동안의 수익률이 5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성장률 값을 바꿔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성장률을 아예 없애버리고 평균 성장률을 21%로 맞추시면 적정 주가가 12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성장률을 인정해 주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 투자 기관들이 보고 있는 팔란티어의 주가입니다. 지금 HSBC가 16불,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8불에서 9불, 웨드부시가 25불, 천차만별이잖아요. 미주호는 뭐 7불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천차만별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믿겠냐는 거죠. 웨드부시 말을 믿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모건 스탠리 말을 믿으실 건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뭘 가지고 적정 주가를 판단할 것인가,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성장률, 팔란티어의 성장률을 어느 정도 적용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적정 주가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삼아보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투자의 정답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로 봐줄 것인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때 주가가 45불까지 뛰어갔던 기업인데 2년 뒤 주가가 뭐 잘해야 24불밖에 안 된다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기업의 적정 가치와 실제 주가는 언제나 그렇듯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업이 호재가 있으면 가치보다 더 버블까지 끼면서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악재를 만나면 실제 가치보다 더 말도 안 되게 하락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의 실적 발표를 계속 보면서 투자 기간 동안 계속 밀착 관리하면서 테스트,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우리 데이터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2년 수익률이 37%에서 50%면 아주 훌륭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큰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차근차근 투자해 나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리스크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고객 집중도라는 부분이 좀 저는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부 계약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어느 한 채널의 매출 비중이 너무 크면 그 채널이 무너질 경우에 회사에 어떤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남아서 담으라는 것처럼 우리가 매출 구조도 좀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이나 규제 리스크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랑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뭐 프라이버시나 뭐 관련된 법률이나 규제 같은 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약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항상 거슬리는 문제인데 내부자 매도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많이들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 리스크는 한번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MG 파이오니어 클럽이라는 멤버십을 시작한 지 이제 한 2개월이 좀 안 되는데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과 좀 더 친밀하게 소통하고 좀 더 발전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향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의 기본은 내 자본을 대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1,000원 정도의 커피값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하셔서 그 이상의 투자 효과를 충분히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와 함께 제대로 된 투자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